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배동욱 회장과 그의 아들 현우, 그리고 숨은 방패 최전무까지 가족과 기업, 신뢰와 배신이 얽힌 거대한 드라마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늦여름의 아침, 평화로워 보이는 한 가족의 일상,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이미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맛들임의 창업주 배동욱, 그의 아들 현우, 그리고 며느리 정미, 요양이라는 핑계 뒤로 숨겨진 아들의 야망과 그것을 간파한 아버지의 예감, 평화는 곧 위협으로, 가족의 신뢰는 권력의 게임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눈을 떼지 마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긴장감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늦여름의 아침 공기는 아직도 축축한 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가득히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배동욱은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시선에는 여전히 경영자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맛들임의 창업주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향토 기업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옅은 피로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지병 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소 반년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 젊은 시절부터 사업만 바라보며 달려온 그에게 쉰다는 것은 곧 자리를 내어준다는 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정미가 바쁘게 오가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잠시 뒤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회사의 흐름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듯 한숨이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트렌드를 강조했지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동욱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그 신념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음에도 아들에게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굴레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가 분위기를 살리려 몇 마디를 던졌지만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몸을 좀 챙겨야 할 것 같다. 의사가 반년은 요양을 권하더구나.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몸이 우선이죠. 편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미세한 눈빛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교환하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동욱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빼곡히 꽂힌 책과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액자 속의 흑백 사진들, 창업 초기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성장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날 오후 현우와 정민은 단지 안 산책로를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반년을 비우신다니 지금이 기회예요. 이 사회 몇 분은 이미 우리 쪽에 우호적이야. 투자자들도 새 경영 체제를 원하고 있지. 그래요.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고 계실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급했고 손끝은 서로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와도 현우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그 말을 이용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욱은 서재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고 같은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지웠습니다. 회사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신뢰와 명예,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탐욕의 그림자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욱은 비서에게 연락해 오랜 동료인 최 전무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이번 휴가는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우와 정민은 외부 투자자와 접촉을 시작했고 은밀히 이사 몇 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균열은 이제 곧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질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라앉은 늦은 오후, 강남의 고급 빌딩 숲 사이로 맞들임 본사 사옥이 묵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각 건물은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 자라온 흔적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곧 커다란 균열이 생길 기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배현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같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수하는 전통적 가치라는 명분 아래 묶여버린 듯 회사의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 시대가 와야 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부 투자자와의 미팅 일정표, 이사회 멤버들의 지지 여부를 체크한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줄마다 표시된 붉은 원은 곧 그의 야심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며칠 전 며느리 정민은 지인의 소개로 몇몇 투자자와 만났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세련된 매너로 상대를 설득하는데 능한 그녀는 현우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지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다면 회사를 지탱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해요.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기회예요. 그 말은 현우의 가슴 깊숙이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넘어서는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얻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정민은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부 투자자 2명을 만났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중년 남성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현우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유통, 글로벌 시장 진출이 답입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면 최소 5년 안에 매출을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현우가 경영권을 잡으면 여러분의 자본이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투자자들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인 확답은 피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 가능성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도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몇몇 이사들을 따로 불러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이사진의 표정은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오래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대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면에 나서면 더 큰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편에 서주신다면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일부 이사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장래성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기회가 더 달콤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의는 현우에게 있어 큰 승리였고 곧 다가올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죠. 그 무렵 요양을 준비하던 배동욱은 집무실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회사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생했던 날들, 지방 시장을 돌며 제품을 알리던 기억들, 그리고 처음 회사를 세울 때의 설렘. 그러나 그 모든 기억 너머로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이 나를 넘어서려 하는 건가? 아니, 나를 밀어내려는 건가? 동욱의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을 찾은 오랜 비서가 무심코 흘린 말이 그의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지요. 부사장님께서 최근 투자자들과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진 일부도 움직이는 듯하고요. 동욱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길한 그림자로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쌓아온 성이 무너져 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죠. 며칠 뒤 현우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펜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펜은 회사 창립 초기 아버지가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손에 쥔 그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쓸 차례다. 그 미소 뒤에는 더 이상 단순한 아들의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권력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곧 아버지의 귓가에도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동욱은 이미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야망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신의 설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이제 막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경랑으로 번져가게 될 운명이었지요. 늦가을의 바람이 서서히 선선함을 넘어 차가워지던 시기였습니다. 배동욱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심을 내려다보던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무거운 그림자로 뒤덮여 가고 있었지요. 며칠 전 비서로부터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사장님께서 투자자들과 자주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 몇 분도 자주 만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같았습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랜 세월 경영자로 살아온 그의 감각은 이미 그 안에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욱은 서재로 들어가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와 함께 고이 접힌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회사 창립 멤버들과 함께 작성했던 첫 투자 계약서, 그리고 초창기 이사회의 회의록. 그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약속과 신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이 회사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세운 게 아니었다.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과 지역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낯설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단순히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동욱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동지이자 회사 초기 투자자였던 최 전무에게였습니다. 최 전무, 잠시 시간 좀 내주겠소. 급히 할 이야기가 있소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했지만 그 속에도 묘한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조용한 다방 구석자리.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들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여전히 예전의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신뢰 위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욱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녀석이 요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소. 투자자들과 접촉한다는 소문도 들었고 이사회 사람들과도 자주 만난다 하오. 내가 반년 동안 자리를 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오. 최 전무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동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검은 글씨로 바인딩 프락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지분 51%를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위임장이요. 조건은 단 하나요. 현우가 주도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 이 위임장을 당신께 맡기겠소. 최 전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동지로서의 책임감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짐이 아니라 방패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지. 나는 이제 몸을 돌보아야 하오. 하지만 회사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온 약속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위임장은 철저히 행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동욱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애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동욱은 밤늦도록 서재 불을 껐습니다. 오래된 펜으로 다이어리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결국 회사의 운명을 가른다. 그러나 나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깊은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같은 시각 현우와 정민은 호텔 라운지에서 투자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손안에 들어온 듯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의 시대는 끝날 거야.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들의 야심을 간파했고 은밀히 강력한 방어막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긴급 이사회를 둘러싼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가을, 회사 회의실은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공기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위로 이사들의 서류철과 노트북이 일제히 놓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테이블 상단에 앉아 있는 인물에게 모아졌습니다. 바로 부사장 배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조정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평소 억눌린 듯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곁에는 아내 윤서가 앉아 있었는데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에서도 어딘가 날선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아버님은 이미 장기 요양에 들어가셨고 회사는 변화를 원하고 있죠.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고 또 다른 몇몇은 아직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치조차 현우에게는 곧 승인의 기류로 읽혔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안건은 하나입니다. 현 경영진의 노후화와 장기 공백을 이유로 새로운 CEO 선임건을 논의하고 표결에 붙이는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겨냥한 발언이었죠. 누군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 부사장,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이신 회장님이 계시는데 현우는 말을 자르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장님은 요양에 들어가셨고 장기적으로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이사들 앞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회사의 매출 정체, 경쟁사와의 격차, 그리고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이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가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윤서가 곧바로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우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통 방식만 고집하면 이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모습이 보이자 현우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동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 비밀리에 움직여왔다는 점이었죠. 멀리 떨어진 다른 사무실, 최 전무는 혼자 서류를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배동욱이 남기고 간 바인딩 위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구는 단호했습니다. 본 위임장은 배현우 및 그와 관련된 적대적 행위에 일체 동의하지 않는다. 본 지부는 전적으로 최 전무의 판단에 따라 행사한다. 최 전무는 눈을 감고 오랜 세월 배동욱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기 공장 시절 허름한 창고 안에서 밤새워 끓여내던 육수 냄새, 함께 견뎌온 자금난과 부도의 위기,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르자 그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동욱 형님,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다시 회사 회의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지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맛들임의 미래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요. 그 순간 긴장에 휩싸인 이사회실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표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씩 서류 위를 움직이며 펜을 쥐려 할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바로 최 전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며 공간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놀란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전무님, 지금은 긴급 이사회 중입니다. 왜 부인은?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기 때문이죠. 왜 부인이라뇨? 이건 회장님의 정식 위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서류 봉투의 무게감은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곧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전무가 내민 봉투 하나가 마치 폭탄처럼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던 것이죠. 이사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당황을 애써 감추려는 듯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무님, 지금은 저희 이사회입니다. 아버지께서 휴양 중이신 건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괜히 이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최 전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곧장 맞받아쳤습니다. 혼란을 만든 건 당신입니다. 현우 부사장. 하지만 회장님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대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위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단한 종이 위에 굵은 서체로 새겨진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본 위임장은 향후 모든 이사회 안건에서 배현우 및 그 관련 세력의 적대적 행위를 거부한다. 51% 지분은 전적으로 최 전무의 판단에 따라 행사한다. 순간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51%, 그럼 과반을 이미 의결권이 다 넘어간 거야? 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재빠르게 고개를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주주의 권한을 이렇게 구속력 있게 넘긴다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최 전무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공증까지 끝난 정식 문서입니다. 회장님의 의지가 담긴 마지막 방패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업주의 의사와 지분은 법적으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돌려 읽으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눈앞에서 확인한 문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버티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고 믿으십니까? 제 친아들인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최 전무가 강하게 끊어냈습니다. 친아들이라면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회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이사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미래예요.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를 발전시킬 선택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현우의 논리에 흔들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위임장에 적힌 검은 글씨 앞에서 망설임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긴 정적 속에서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동욱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권한을 행사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현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배현우 부사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건, 그리고 최근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조사 착수.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이사들이 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윤서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현우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아버지와 전무가 짜고 저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이사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이사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동욱이 남긴 신뢰의 무게, 그리고 위임장의 절대적 힘이 그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결 직전 회의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펜을 쥔 이사들의 손끝이 떨리고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 표결에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법정 같았습니다. 이사들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고 서류 위에 놓인 펜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각자 사인하는 순간 한 사람의 운명과 회사의 미래가 동시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사가 조심스럽게 서명하자 종이가 살짝 스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로 이어지는 서명 소리에 현우의 심장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이를 악물며 이사들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 이사들의 태도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정을 내리면 결국 회사는 과거에 매달려 몰락하게 됩니다. 제 남편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의 미래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윤서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서명까지 차례차례 채워졌습니다. 최 전무는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한 뒤 선고하듯 말했습니다.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배현우 부사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순간 사색으로 변했고 손끝은 허공을 움켜쥔 듯 허망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나를. 윤서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현우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법적 대응이라도. 그러나 최 전무는 그 말마저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절차는 정당했고 회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최근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들의 시선이 현우와 윤서를 향해 날카롭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새로운 미래를 외치며 설득하던 인물이 이제는 횡령과 배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현우는 격분하여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꾸민 거라고. 아버지와 당신이 짜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그러나 이사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현우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가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당당함이 아니라 몰락을 피할 길 없는 사람들의 무거운 퇴장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욱 형님, 이만큼은 지켜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요양에 전념하시길.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남아있던 이사들은 무겁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해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업주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간 현우와 윤서는 사무실 복도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렸다. 현우 씨,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반격해야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우는 깊이 꺼진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났어. 아버지가 이미 나를 버렸어.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린 성벽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박차고 나온 현우와 윤서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겁고도 공허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한때 회사의 부사장으로 당당히 걸었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차갑게 등을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윤서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남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현우 씨, 이대로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든 언론을 이용하든. 현우는 힘없이 벽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 법적 공증까지 끝났다고 했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뒤집겠어. 윤서는 이를 악물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남긴 건 당신을 짓밟는 족쇄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아버님을 흔들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직원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롱과 경계가 섞인 싸늘한 시선이었죠. 현우는 그 눈빛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를 이미 범죄자 취급하는군. 윤서는 남편의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버텨야 해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두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어떻게든 반격의 길을 찾으려는 듯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눈에는 그 불꽃이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 성벽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언론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맞들임, 창업주 아들 부사장 전격 해임, 내부 감사 착수, 수상한 자금, 흐름 드러나나 현우와 윤서의 이름은 삽시간에 기사 제목 속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흐릿한 사진으로 가문의 불화라는 단어와 함께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분노의 치를 떨며 TV를 꺼버렸습니다. 언론까지 이제 모두가 우릴 적으로 돌렸어. 현우는 창가에 앉아 깊은 밤,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회사를 키우려 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무거운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끝까지 버텨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버님이 요양 중이시잖아요. 만약 그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말은 끝내지 못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고 윤서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다른 투자자 모임에서 저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윤서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현우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창밖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이 과연 새로운 길을 열지 아니면 더 깊은 추락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창밖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배동욱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결단과 오래된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회사에서는 여전히 현우와 윤서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배동욱은 이미 모든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직전 최 전무에게 맡긴 바인딩 위임장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손목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배동욱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켜야만 했지. 요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의 기억은 과거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던 회사,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밤새 서류를 붙들던 날들, 그리고 가족과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복수를 위한 포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회사 회의실에서는 최 전무가 침착하게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배동욱 회장의 지분과 의결권은
전적으로 제 판단하에 행사됩니다. 현우 부사장과 관련된 모든 적대적 안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와 윤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자금 불법 사용에 관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부사장 측에서 해임됩니다. 동시에 모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은 끝없이 허탈하게 변했습니다. 윤서는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배동욱은 회사와 자신의 운명이 모두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애착을 가졌던 아파트와 개인 자산을 매각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상처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몇 주 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배동욱은 조용히 짐을 꾸려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창밖에 빛나는 도시와 달리 그는 숲 속에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와 윤서는 회사와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결국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낙인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거의 욕망과 야망이 불러온 결과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죠. 배동욱은 요양원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와 배신의 기억을 품은 채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의 결단과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장기 요양도 외부의 위협도 아들의 배신도 더 이상 그의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배동욱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윤서, 그리고 아직 요양 중인 배동욱 회장.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절망이 남겨졌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